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오리강산 야생아는 야생아 모종부터 정원 디자인까지 하는 곳이랍니다. 특히 카페, 펜션, 정원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넓은 정원, 그리고 잡초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라스, 잡초보다 성장이 빠른 그라스들 위주로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담는 이유는 겨울철 영양제 주는 법이랍니다. 어떻게 겨울철 영양제를 주느냐에 따라서 예쁜 우리 아가들 식물들이 꽃을 많이 피우고 건강하고 그리고 꽃을 오래 피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꽃님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너무 예쁜 아가들이랍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정말 인기 좋습니다. 이 아들은 고급스러운 꽃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핑크색이고요, 얘는 화이트랍니다. 야생입니다. 정원에서 이 아이는 꽃이 굉장히 오래가는 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즘 인기 많죠. 여우꼬리. 여우꼬리도 제가 관리하는 법 영상 담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우리 예쁜 아가들을 실물 영양제를 줄 거랍니다. 저는 대부분 스테비아 액비 희석한 물을 줍니다. 그렇나요? 야생아 꽃님들은 스테비아 희석한 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식물 영양제를 구매하셔서 주는 방법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꽃 피는 아이들에 따라서 지금 잠을 자지 않고 한참 성장한 아이들, 그리고 정원에서 키웠을 때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웠을 때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노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노즈입니다. 이렇게 택배를 받았을 경우 얘는 화이트입니다. 화이트고요. 화이트 꽃이랍니다. 지금은 활짝 피지 않은 상태랍니다. 이렇게 택배를 받았을 경우 이대로 화분 분갈이를 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분갈이를 안 해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분갈이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분갈이를 하실 때는 택배를 받고 바로 해주시면 더 좋답니다. 왜냐하면 택배 과정 중에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이 아이들이 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분갈이 하실 때는 이 아이들을 바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분갈이 하실 때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 아이들을 빼주시면 좋고요. 크리스마스 노즈 꽃은 꽃이 굉장히 오래 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2월, 3월까지 이렇게 피기 때문에 정원에서 핍니다. 베란다에서도 핍니다. 2월, 3월까지 이렇게 피기 때문에 얘들이 영양제가 충분히 많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꽃이 오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키우는 방법. 크리스마스 노즈는 꼭 베란다나 정원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노즈구 화이트입니다. 화이트가 보시면 여기도 꽃대가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 계속 꽃대가 2월 3월까지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는 임신했다고 보시면 돼요. 임신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영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대로 키우실 경우 영양제를 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영양제를 이렇게 가위로 살짝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이 아이는 꽃을 많이 필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가행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베란다에서 키우셔야지 안에서 키우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꽃도 빨리 져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미지근한 물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저는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부어주는데요.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영양제가 조금 전에 뿌려놓은 영양제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만 물을 이렇게 살짝 주셔야 된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현재 주지 않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택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줘버리면 택배 과정 중에서 뿌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만 주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영양제 하나를 고루 쭉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물을 주시는데 물이 줄줄줄 흘러내릴 수 있도록 여기서 주시면 안 됩니다. 흡수할 수 있을 만큼만 주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또 한 개를 여기다 꼽아 주시는 거예요. 꼽아 주시는데 한꺼번에 쑥 눌러서 꼽아 주시면 뭐 1시간 2시간이면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꼽아 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꼽아만 넣는 거예요. 어쩌다 그냥 이렇게 꼽아만 낸다고 보시면 돼요. 어쩌다 한 방울씩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노즈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2월, 3월까지 꽃을 계속 피워줘요. 계속 피워주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노즈는 첫 번째 실내에서 키우시면 안 되는 거, 두 번째 베란다나 정원에서 키우셔야 되는데요. 영양제를 주실 때 하나는 뿌려주시고 하나는 꼽아주시는데 영양제 주시고 난 이후에 물은 미지근한 물로 주시대요. 그리고 나서 물을 줄줄줄줄 화분 밖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주시면 안 된다는 거. 영양제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 영양제는 언제 주나요?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언제 주나요?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는 한 달 있다가 주시면 됩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주시면 되고, 이렇게 꽃이 현재 많이 피고 있는 이런 중화분에는 2개 정도 주시면 좋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가격은 240원입니다. 240원으로 겨울철 영양제 관리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핑크색 크리스마스 노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시아타입니다. 하시아타는 제가 또다시 설명드립니다. 물 주는 법하고 영양제 주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아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데요. 꽃대가 한 번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자구가 생겨서 그 다음에 자구가 굉장히 빨리 생깁니다. 이렇게 빨리 생기고 나서 옆에서 자구가 생긴 다음에 꽃대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하얀 분가리가 많이 있는 게 아주 건강한 아이들이고요. 물을 주실 때 이렇게 뿌려서 주시면 안 되시고요. 아시아타 같은 경우는 저면 관수를 꼭 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시면 좋으시고요. 지금도 열 안에 물이 들어 있는데요. 저희가 택배할 때는 물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도 물이 들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물 흐르는 거 보셨죠? 이렇게 물 흐르는 거 보셨죠? 이렇게 물이 다 흐릅니다. 여기다가 물을 주실 때는 저면 간수든지 여기다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택배할 때는 이 물을 다 빼고 보낼 거랍니다. 하시아타 같은 경우도 중화분입니다. 하시아타도 중화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크리스마스 노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도 지금 현재 지금 하시아타 같은 경우도 꽃대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를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를 뿌려주시고 하나를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되시고요. 미지근한 물로 영양제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또 꽂아줍니다. 꽂아주실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세게 눌려서 꽂아주신 게 아니라 살짝 넣고 꽂아주시면 됩니다. 중하분들은 대부분 갖다가 보시면 되고요. 또 중하분에 따라도 꽃이 많이 피는 아이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백설 체리입니다. 백설 체리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 백설 체리도 굉장히 꽃이 예쁘죠. 꽃이 예쁜데요. 물은 15일에서 한 번씩 주시면 좋고요. 영양제 주는 방법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콜릿 향 냄새가 난다는 한타지아 난입니다. 한타지아 난들이 이제 꽃들이 피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꽃이 약 3개월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꽃은 아주 작고 귀엽게 생겼어요. 사랑스러운 꽃이라고 할까요? 약간 달콤한 쫄꽃의 향이 현재 나고 있어요. 그리고 서양난도 향이 나고 있습니다. 두 아이 다 향이 나는 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주면 좋으냐, 지금부터 제가 영양제 주는 법 설명하겠습니다. 택배를 받으시고 분갈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서양난 같은 경우는 상토나 마사보다는 바크를 사용해서 분갈이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바크는 제가 그 잡초 잡을 때 많이 썼죠. 그런데 바크로 난을 이렇게 분갈이를 하시면 좋고요. 서양난 같은 경우는 영양제 하나로 이렇게 꼽아만 주시면 된답니다. 서양난 꽃도 향이 좋고 굉장히 오래가는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콜릿 향 냄새가 나는 한타지아 난입니다. 한타지아 난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타지아 난이랍니다. 한타지아 난도 이렇게 하나만 꽂아주시면 돼요. 한타지아 난은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하실 때는 바크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나 나는 바크도 없어요 하고 하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키우셔도 됩니다. 그러나 따뜻한 봄이 되면 좀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답니다. 한타지아 난입니다. 한타지아 난. 대표적인 겨울꽃입니다. 대표적인 겨울꽃 시클라멘입니다. 시클라멘도 꽃을 계속 피고 지고 하죠. 시클라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위에만 꽃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꽃대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꽃이 오래 봐보시면 다 지금도 이 안에가 다 꽃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이신가요? 여기도 꽃대고 다 시클라면 여기 안에가 다 꽃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런 지금 특수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클라멘 같은 경우는 곰팡이균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킬라멘은 물을 좋아합니다. 시클라멘은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키우게 되면 꽃이 빨리 피어버리고 빨리 질 수가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좋고요. 또 계속 꽃대를 보여주고 풍성하니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도 영양제를 주셔야 되는데요. 시클라멘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2개 정도 주시면 더 좋습니다. 한타지아 난, 서양난하고 다르게 시클라멘은 2개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타지아 난하고 서양난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꽃들이 이렇게 피지만 시클라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아이들만 핀 게 아니라 저
정말로 이게 보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꽃대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클라면은 영양제를 2개를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양쪽으로 천천히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는 게 좋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노즐 같은 경우는 하나를 뿌려주고 하나를 꽂아줬습니다. 그런데 시클라면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하다 보면 꽃에 닿기도 하고 입에 닿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너무 촘촘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천천히 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시클라면도 240원입니다. 영양제 한 달에. 그리고 향기 나는 개나리 자스민. 개나리 자스민은 정말 인기 좋죠. 끝없습니다. 개나리 자스민은 개나리 자스민은 야생으로도 키울 수도 있고요. 향기가 굉장히 진해요. 의외로 향기가 진하답니다. 개나리 자스민입니다. 개나리 자스민은 여기 중정도 이렇게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하나를 뿌려주시고 조금 전에 화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뿌려주시고 충분히 물을 이렇게 뿌려주시고 나서 영양제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만 조금만 물을 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꼽아주시면 좋고요. 개나리 자스민도 야생이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키우게 되면 이 아이들이 꽃이 빨리 피고 빨리 져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꽃 올해까지 보셔야 되잖아요. 향기도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개발 선인장이랍니다. 지금 현재 꽃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개발 선인장인데요. 핑크색하고 화이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개발 선인장 꽃을 보면 촛불 같아요. 그냥 누군가를 위하는 기도 촛불. 개발 선인장도 이대로 키우셔도 됩니다. 이대로 키우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분갈이를 하셔도 되는데요. 첫 번째 영양제 주실 때는 이 아이들도 계속 꽃을 피기 때문에 2개 정도를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 살짝 이렇게 꼽아 놔 주시고요. 개발 선인장도 역시나 실내에서 키우게 되면 꽃이 빨리 집니다. 그래서 실내보다는 베란다가 더 좋습니다. 개발 선인장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우꼬리입니다. 여우꼬리들이 이렇게 지금 까만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따주시면 되고요. 너무 지저분하면 따주시면 금세 꽃이 피는데요. 지금 이렇게 너무 내려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여기를 뚝 끊어주시면 금세 올라온답니다. 이 아이들이 삽목도 굉장히 잘 됩니다. 여우꼬리랍니다. 여우꼬리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축 처져 있고요. 걸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작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꼬리입니다. 이렇게 여우꼬리, 대포민 여우꼬리들은 4개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2개는 뿌려주셔야 되고요. 2개는 꼽아주시는데요. 지금 여우꼬리 같은 지금 여우꼬리 꽃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 지금 아가들이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양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4개 정도를 해주시는 게 더 좋답니다. 여우꼬리는 이렇게 4개 정도를 해주시면 헐도 좋습니다. 눈꽃입니다. 눈꽃 굉장히 꽃이 오래 갑니다. 이런 눈꽃은 영양제 하나 정도 주셔야 되는데요. 중품 눈꽃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야생화꽃님들 겨울철 영양제 주는 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도 겨울에는 잘 드셔야 된다 하죠. 더 추위를 느낀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겨울에 잘 드셔야 된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가들 식물들도 그렇습니다. 겨울철 영양제 주는 법,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하는 꽃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